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할 사건은 2014 고합 1234호 피고인 한대식, 피고인 한지수에 대한 존속살해 사건입니다. 선서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할 것과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과 증거에 의하여 진실하게 판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 배심원 여러분들께 오늘 진행될 재판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 1월 24일생이고 주소는 서울시 도원구 1-우리빌라 201호입니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존속 살해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자 기본권은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훔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뇌종양으로 끊기 어렵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생명을 단절시킨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저희는 의사 도수민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의 기대 여명, 고통의 강도, 또 경부 압박 사의 경우 사체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처음으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 외에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지한 촉탁을 하였고 또 살해 행위에 대한 생락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럼 증거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인 도수민.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기할 수 없는 상태에 뇌종양 진단이 있었고요. 흔히 말기암 환자에게서 보여지는 그럼 의식은 있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망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렇다면 뇌종양의 경우에 그 병세가 악화되었다가 다시 호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한번 앉아주시면. 네, 석재가 저에게 누나가 시켜서 아버지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사실이 있나요? 네,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면 저희 남매랑 어머니를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잘 몰라가지고 신청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학력은 어떻게 되죠?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락사가 아닌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던 것일까요?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다시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기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속살해에 대한 판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해 형을 정한다. 피고인 한대식을 징역 7년에, 피고인 한지수를 징역 5년에 각처한다. 존속살해 사건의 재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래도 피고인들을 최대한 무죄로 입증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꼭 해내야 되지 이런 사명감이 좀 들었고요. 그 피고인이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피고인 역할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어떤 배경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판사가 아닌 법조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와 법조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그 심정적인 괴리감이 너무 컸습니다. 이 괴리감이라는 게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지만 실제 사건을 놓고 보면 너무나 피해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을 진짜 처벌해야 하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동정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영블로그 활동하면서 생활 법률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생활 지식도 많이 늘게 되는 것도 물론
배우고 법학과끼리 좀 교류하는 게 많다 보니까 법적인 지식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좀 실무적인 것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